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오늘도 건강 꿀팁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의 지침서, 청춘건강 FM의 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주변에 참 많으시죠? 아, 네, 많으시죠. 특히 이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살 말고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그 내장 지방, 이게 더 문제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내장지방이요, 단순히 온맵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복강 안쪽, 그러니까 우리 장기들 주변에 이렇게 쌓이는 지방인데요. 이게 좀 달라요, 성질이.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확히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하고는 다르게 이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엄청 활발해요. 대사적으로 활발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나 좀 안 좋은 호르몬들을 막 분비한다는 거예요. 염증 물질이요? 네, 몸속에서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혈압도 높이고 또 혈당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인슐린. 그거 작용도 방해하고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죠. 아, 인슐린 저항성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어서요. 제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위험을 확 높이는 거죠.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동맥경화도 촉진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도 커지고요. 물론 정밀 검사를 하면 제일 정확하지만 집에서도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허리둘레 재보는 거죠. 아, 허리둘레요? 네. 보통 한국인 기준으로 보면 남성분들은 90cm, 여성분들은 85cm 이상이면 이거 내장지방 위험이 좀 높은 복부 비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0, 85 기억해둬야겠네요. 근데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내장지방이라는 게 또 다행히 생활습관 개선하면 비교적 잘 빠지는 편이거든요. 아,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빠지는 건데요? 핵심은 식사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식사 조절이라면 혹시 막 무조건 굶고 그래야 하나요? 아, 생각만 해도 힘든데요. 아니요. 무조건 굶는 건 지속하기도 어렵고 건강에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항염식단하고 식사 간격 조절이에요. 항염식단, 염증을 가라앉히는 식단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식사 간격 조절. 이걸 통해서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가 막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막고 몸의 염증 반응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좀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아, 여러분,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항염식단,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먹고 또 뭘 피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안 좋은 게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이요? 예를 들면? 네, 흰쌀밥, 흰빵, 국수, 면 종류, 떡 같은 거요. 이런 건 먹으면 혈당이 아주 그냥 확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면 좋아하는데 줄여야겠네요. 네, 좀 줄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설탕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 간식들,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고요. 단 거, 네. 또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많은 음식도 피해야 돼요. 기름진 붉은 고기나 버터, 소시지 같은 가공육, 튀김 종류, 이런 것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여요. 튀김, 어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짠 가공식품이에요. 라면이나 냉동식품 같은 거.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혈압에도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 특히 맥주 같은 거요. 이것도 지방 태우는 걸 방해하니까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피할 게 정말 많네요. 그럼 반대로 뭘 챙겨 먹어야 할까요? 챙겨 먹어야 할 건 일단 식이섬유가 풍부한 저지아이 탄수화물이에요. 저지아이? 그게 뭐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현미나 잡곡밥, 통밀빵, 그리고 채소나 콩 종류가 있죠. 이런 건 포만감도 줘서 좋고요. 아하, 흰쌀밥 대신 잡곡밥. 네, 그렇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도 중요해요.
닭가슴살이나 생선, 두부, 달걀 같은 거요. 근육 유지에도 필요하고 신진대사도 높여주거든요. 단백질. 네. 그리고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챙겨 먹어야 해요. 올리브유나 견과류,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에 많은 불포화 지방산이요. 이런 건 염증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 좋은 지방은 먹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좋으니까 챙겨 드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물 충분히 드시는 것도 신진대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와, 정말 먹는 게 중요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핵심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내장 지방은 그냥 뱃살이 아니라 염증이랑 호르몬 문제 때문에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 신경 써야 하고, 네, 그렇죠. 식단은 혈당을 확 올리는 단 음식,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 또 나쁜 지방, 튀김, 가공육은 피하고, 맞습니다. 피해야죠. 대신에 식이섬유 많은 잡곡, 채소, 콩류, 그리고 좋은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두부,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 위주로 항염 식단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뭘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먹는 방법도요? 식단 말고 또 어떤 습관이 내장 지방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우선 식사 순서예요. 순서요? 네, 음식을 드실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이게 혈당 상승을 좀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채소 먼저. 신기하네요. 네,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 간격인데요.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거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 저녁 8시에 식사 마치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식으로요. 12시간 공복. 네, 이렇게 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지고 지방 연소가 촉진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하셔야 하고요. 네, 주의해야겠네요. 그리고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는 거. 이것도 혈당 안정에 아주 좋아요. 밥 먹고 바로 눕는 거. 저 잘하는데. 그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랑 잠 잘 주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랑 잠이요? 그게 내장 지방이랑 상관이 있어요? 네, 그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내장 지방 축적을 유도하거든요. 또 잠을 잘 못 자면 식욕도조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에도 나쁜 영향을 줘요. 와, 진짜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7시간 이상은 푹 주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운동도 당연히 해야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도움이 되는데 사실 내장 지방은 식단 조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단 개선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식단, 식사 방법,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걸 꾸준히 해야 하는 거군요. 무슨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진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내장 지방 관리는 정말 마라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마라톤이에요. 작은 변화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정말 꾸준히 실천하는 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